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우리 애는 1학년 때 관심이 이거였는데 2학년 때 바뀌었어요. 이럴 수 있죠.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부모 학생이 걱정하는 게 이렇게 바뀌면은요, 선생님, 이거 제가 학종 지원하는데 굉장히 이거 불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진로를 결정하는 게 관역을 딱 보고 화살을 쏘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리고 그런 관역을 향해서 자기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진로에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는 학생이 몇이나 될까요? 없죠. 별로 없죠. 없어요. 대학도 다 알고요. 그리고 그 모든 그 상황을 대학도 이해합니다. 학종 역시 마찬가지로 포괄적이고요. 그거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죠. 바뀌었으면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에 흔적을 남겨라. 바뀐 거에 대한 흔적을 남겨라. 그럼 그 흔적은 그럼 어떻게 남기느냐? 자기가 수업 시간에 가령 나는 처음에 이제 진로가 뭐 가령 상담사나 뭐 이런 심리 쪽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 말고 나는 뭐 경영 쪽으로 하고 싶어졌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동아리도 이제 바뀌었으면 그 경영과 관련된 동아리 쪽으로 바꿔주는 게 이게 자기의 관심이 바뀌었다라는 반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아주 간단한 이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인데요. 굳이 뭐 이런 걸 굳이 안 바꾸더라도 수업 시간에 요새는 발표 수업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그 발표 수업을 할 때 경영 중심으로 발표하고 주제를 그쪽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서 활동 있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무슨 대회나 이런 걸 할 때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게 수상을 받건 안 받건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포인트는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기록을 강조하냐면 나중에 이제 제가 자소서에 대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생긴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자소서 쓸 때 이 기록은 굉장히 막강한 영향을 발휘합니다. 아주 막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왜 그러냐면 사람 기억이 많이 금방 휘발성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뭔가를 느꼈으면 바로 좀 써놓는다면 이 친구가 그 활동에서 무슨 수상을 하거나 좋은 성취를 얻지 않아도 그것이 좋은 자소서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자소서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가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놓치더라고요. 작년에 많이 놓쳐요. 이게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왜 모르니? 그러니까 일례로 그냥 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너가 활동했던 거 그냥 다 써봐. 그래 기억나봐. 기억 안 나는데요? 한번 뽑아봐. 그 기억나는 거조차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목을 본인이 짠다 그랬잖아요. 수강 선택을 하는데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도 자기가 앞으로 지원할 학과와 관련된 그런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대학 입장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엉뚱하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이수 과목 선택할 때도 이런 흥미와 이런 것들 또 자기의 적성이 바뀌고 관심이 바뀐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겁니다. 고1은 뭐 나중에 이렇게 바뀌고 고2까지도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쳐요. 근데 이제 고3 때 막상 고3 때 뚝 하고 분야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솔직하게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얼마든지 자소서에서 어필할 수 있어요. 저는 고2까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갑자기 어떤 일이 계기가 됐다면 그 어떤 일이 계기가 됐다라는 것을 어필을 해줘야 돼요. 연관성도 있을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어떤 일을 계기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어필만 된다면 그 1, 2학년 때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졌던 내용이 발전 가능성이나 자기 개발 의지로 어필이 또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관점에서 어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건 없어요. 뭐 어떤 것은 너 그러면
포기하고 논술 준비해 막 이런 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예. 네. 지금 문자로도 질문을 하나를 주셨는데 예, 어떤 질문이요? 질문이 이 아나운서 꿈이 있는 딸이 교내 방송국 및 지역 기자단 경험들을 쌓아왔는데 유난히 미디어과가 경쟁률이 높아서 네, 다른 과를 지원할 생각도 해보는데 학종의 경우 위의 경험 등이 유리한 학과가 과연 어떤 과가 있을까요? 미디어과만 생각하다가 막막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예, 이건 현실적인 질문 같으신데요. 네. 일단 미디어학과 또 광고 쪽 홍보 쪽 이런 쪽이 이제 요새 인문 계열에서 뜨고 있는 학과고요. 그렇죠. 뭐 다 원하니까. 네. 그리고 또 심리학과도 마찬가지고요. 네.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전에 법대가 있을 땐 법학과, 경영학과는 지금도 강하고요. 네. 이제 그렇지만 이제 미디어학과는 지금 뜨고 있는데 이게 사실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합격선도 높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건 수시건 정시건 네. 상위권 그룹에 속하는 학과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예, 우리가 이제 미디어학과 하면 흔히 연결되는 직업이 방송 PD나 이런 쪽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방송 PD가 PD의 출신 학교, 대학교 네. 학과를 보면 네. 미디어학과가 별로 없답니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주로 뭐 국문과, 예, 국문과, 영문과, 경영학과도 있고요, 네. 사회학과도 있고요, 아주 네. 다양하게 분포를 해요. 네. 철학과도 있고요. 맞습니다. 예, 이거를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굳이 예. 이 과에 가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얼마든지 네. 자기의 그 최종 직업이 그렇다면 네. 미디어 관련 직업을 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네. 굳이 미디어과를 고집하지 않아도 네. 얼마든지 가능성은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뭐 학부모님 문자 주신 학부모님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상담하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 따로 입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친절하게 또 더 길게 좀 가도록 하고요. 질문이 문과생인데 취업이 좋은 이과로 전향해서 수시 정시 접수해도 되는지라는 질문이 좀 있었어요. 네. 아 그럼 교차 지원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뭐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뭐 떨어질 확률이 높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해도 되는지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어떤 전형에 지원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어떤 전형의 종류가 네. 수시에 4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4가지 중에서 가령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그럴 때는 네.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네, 그죠? 자기가 배운 그 교육과정과 네. 지원하는 학과가 다르니까 학생부가 매치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지만 교과 전형이나 네. 또는 그 논술 적성 전형이나 네. 특기자 전형은 네. 괜찮겠죠. 근데 특기자 전형도 역시 학종과 평가하는 방식이 똑같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특기자 전형에 해당되는 친구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제외하고 나면 학종과 특기자를 제외하고 나면 교과하고 논술 적성이 남죠. 네네. 수시에서 요거는 그 논술 적성 교과 전형에는 지원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넣는 데는 약간 지장이 있다. 얼마나 많이 지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시의 경우에는 네. 역시 수능 성적을 갖고 가는 거죠. 네, 그럼 별 문제 없다. 문제 없죠, 문제는. 근데 단지 문제가 생기는 건 현실적인 문제죠. 아이가 대학에 가서 네. 사령 문과 학생이 이과로 갔을 때는 네. 이과는 그 학부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 자체가 전문적인 부분이 많고 수학부터 여러 가지고.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약해서 자기가 문과를 갔는데 네. 그 대학에서 또 그거를 잘 성취를 해낼지 그거는 개인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네. 제도상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맞거나 문제 없습니다. 예, 교차 지원이 허용된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적이 네. 지금 현재 하위라고 합니다. 네, 몇 등급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말하기 민망하시다. 말을 안 하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네. 이 대학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스럽다. 지금부터라도 아이는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열의가 생겼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성적을 올리면 교과 성적이 오를 수는 있잖아요. 노력한 그죠? 흔적을 남겨라. 예. 그러면 그 흔적을 남기고 비교과 활동은 사실은 이 친구가 지금 몇 학년이라고 그랬죠? 3학년입니다. 지금 현재 3학년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비교과 활동을 할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다면 최대한도로 자기가 교과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한도까지 올려서 제가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친구가 어떤 성적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추측을 하는 추측하는 정도죠. 그리고 이제 남은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수능에 목숨을 거는 방법도 있죠.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최후의 방법으로 자기가 이제 이 남은 수능 기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 아들도 사실 뭐 6월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수능에 최선을 다해서 정시에 도전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그러면 이게 꼭 하위권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적이 올라가면 비수도권 쪽에는 얼마든지 정시로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멀지 않은 강원도권도 학교가 괜찮은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좀 성적이 낮아도 갈 수 있는 좋은 대학들이 전국에 200개나 흩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대학이 좋은지는 저는 그런 정보에 좀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상담 신청하시면 기꺼이 좋은 정보 많이 드리겠습니다. 저는 추가로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학부모님께 자녀가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마음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다라는 거 굉장히 희망적이죠. 같이 낙담하지 마시고, 그럼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지하시고 잘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고 응원하시고, 그리고 그 최후에 이 친구가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한다면 재수해서 성공 엄청 좋은 성취를 거둘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고3인데 고3인데 3학년이 돼서 진로가 바뀌어 고민이었는데 오늘 답변하고 맞아서 답변해드렸어요.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답변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입시 상담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방송이 관악구에서 지원해 주셔서 하는 방송인데요. 저희가 5월 5일 이후로 입시 상담실을 재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지금 이 유튜브 방송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으로도 입시 상담을 모집할 테니까 그때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상담을 언제 하냐라고 하면은 5월 5일 이후에 매주 수요일, 매주 토요일 날, 수요일은 오후 4시 50분부터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시간 1대1로 상담을 시간 가능하십니다. 픽스가 됐어요? 아직 픽스는 안 됐죠. 그거는 우리 앵그리님 마음이시죠? 일단 마음이 5월 5일까지가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모 학교에서요 상담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온라인으로 그 전화나 이런 걸로 상담을 해달라고요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맞습니다. 만약 안 되면 저희도 온라인 상담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질문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입시 상담 되면 이 번호 제가 기억해뒀다가 재개할 때 안내 문자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